자, 이제 교재 84페이지 보시면 협의의 무건대리, 즉 좁은 의미의 무건대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봅니다. 자, 본인이 자기 집을 이것 좀 팔아주세요 라고 해서 을한테 권한을 준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라는 겁니다. 근데 을이라는 애가 괜히 병한테 이거 뭐 서류 같은 거 위조하고 해가지고 마치 대리인이 있는 것처럼, 대리권이 있는 것처럼 해가지고 계약을 체결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는 무건대리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표현대리라고 하는 거 그거는 생각보다 많이 없습니다. 실제로 인정된 예가. 그래서 대부분 요겁니다. 그러면 봅니다. 권한을 준 적이 없이 대리행위가 일어났으니까 본인은 요 계약에 대해서 책임진다 안 진다? 안 진다라는 겁니다. 됐죠? 안 진다. 그러면 이제 이 사람은 누구한테 가서 최종적인 책임을 물어야 되냐라고 하면 누구 때문에 지금 이런 일이 벌어진 겁니까? 야한테. 그러니까 야가 나는 야 내가 분명히 내가 누구누구 대리인이라고 밝혔지 않느냐. 그러니까 내한테 오면 안 된다라는 그거는 야 핑계일 뿐이고, 그래서 법에서는 뭡니까? 이어가가지고 본인이 책임 안 지면 상대방 니는 이어가가지고 책임 물어라. 그래서 이렇게 규정을 두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 내용들을 이제 지금부터 하나씩 봅니다. 자, 먼저 자 교재 보시게 되면 자 84페이지 130조 나옵니다. 130조 조문 이렇게 이거는 조문 보고 확인하고 조문 보고 확인하고 뭐 내용이 어려운 거 없습니다. 그냥 조문 내용입니다. 130조 보시면 대리권이 없는 자가 타인의 대리로서 한 계약은 즉 무건대리 행위입니다. 무건대리 행위는 자 본인이 이를 추인하지 않으면 본인한테 대해서 효력이 없다. 즉 본인한테 대해서 원칙적으로 뭡니까? 무효다라는 겁니다. 즉 본인 책임 안 져도 된다. 이게 원칙입니다. 근데 자 이제 132조 보니까 추인 또는 거절의 상대방 133조에 추인의 효력에서 요래 나오는데 자 그러면 무건대리의 경우에는 좁은 의미의 무건대리의 경우에는 자 아까 말씀드렸듯이 본인이 이 계약이 자기한테 크게 불리하게 한 게 없다라고 하면 추인을 할 수가 있다 그랬죠.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 뭡니까? 추인을 거절하는 것도 가능하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본인이 가지는 권리 2개 그리고 상대방입니다. 상대방도 본인이 추인을 할지 추인 거절할지 모르니까 뭡니까? 최고 독촉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일정한 경우에 상대방은 철회하는 것도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가 예전에 쉽게 나왔을 때는 이렇게 나온 적도 있습니다. 좁은 의미의 무건대리가 성립되는 경우에 각각 누가 어떤 권리를 가지는가, 즉 본인의 추인권, 본인의 추인 거절권, 혹은 뭐 상대방의 최고권, 혹은 무건대리인의 최고권, 혹은 뭐 상대방의 철회권에서 이렇게 나온 적이 있습니다. 무건대리인이 최고권을 가질 일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러니까 이거는 자 본인이 가지는 권리 2개, 상대방이 가지는 권리 2개, 일단 요걸 기억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무건대리인은 여기에서 권리를 가집니까 안 가집니까? 안 가지죠. 야 때문에 지금 일이 이렇게 복잡했는데 야는 권리가 아니라 의무만 질 뿐입니다. 너 막판에 이제 너 한번 죽어봐라 이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각각 2개의 권리가 인정이 되고 우리 추인과 관련돼서는 추인은 자 추인은 사후동입니다. 그래서 이제 추인은 자 첫째, 둘째, 셋째, 넷째 해서 이걸 말씀드렸는데 추인은 누구한테 추인을 해야 되는가? 그리고 추인을 하게 되면 효과는 어떤가? 그리고 일부 추인이나 변경을 가한 추인 이거 되는가? 그리고 추인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방식 이런 것들 볼 거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먼저 132조부터 조금 봅니다. 자 추인 또는 거절의 상대방에서 추인 또는 거절의 의사표시는 상대방에 대해서 하지 않으면 그 상대방한테 대항하지 못한다. 그러나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안 때, 즉 추인 또는 추인 거절이 있다라는 사실을 안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러하지 아니하다가 뭡니까? 대항할 수 있다란 말 아닙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132조 조문을 읽어보니까 본인은 추인 또는 추인 거절 의사표시를 반드시 병한테 할 필요는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 그러니까 을한테 해도 좋고 병한테 해도 좋고 관계없다라는 겁니다. 다만 병한테 직접 추인이나 추인 거절을 하지 않으면 이 사람이 알기 전까지는 내가 추인했다 추인 거절했다라는 걸 주장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게 안 될 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지금 132조를 보시면서 추인이나 추인 거절의 의사표시는 상대방한테 대해서만 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다시 보십시오. 추인 또는 거절의 의사표시는 상대방에 대해서 하지 않으면 그 상대방한테 대항하지 못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러나 해서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안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즉 대항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서를 보니까 반드시
상대방한테 대해서 추인이나 추인 거절을 해야 되는 건 아니더라는 겁니다. 대신 상대방한테 직접 하지 않으면 상대방한테 대항을 못할 뿐이고, 그리고 상대방한테 직접 하지 않았다라고 하더라도 상대방이 알았다라고 하면 뭡니까? 대항할 수가 있다. 너 내 추인한 거 너 알았지 않느냐라고 주장하는 게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추인이나 추인 거절의 상대방, 요거는 추인 거절의 상대방, 요것도 제한 없습니다. 다만 직접 하지 않으면 상대방한테 대항을 못할 뿐입니다. 요거는 여러분들 자, 우리 지난주 프린트물 요거 1페이지에 제일 마지막 한번 보십시오. 6번에 자, 그거 보시면서 우리 교재 요래 따라오십시오. 자, 그래서 보니까 추인 거절의 상대방은 제한이 없다. 그래서 병한테 직접 할 필요는 없다라는 겁니다. 물론 야가 알기 전까지는 추인이나 추인이 있다라는 걸 주장을 못할 뿐입니다. 됐고요. 그 다음 두 번째입니다. 요거 추인의 효과입니다. 자, 예를 들자면 여기입니다. 자, 지금 을하고 병, 여기서 야들이 요 집에 대한 매매 계약을 무권대리 행위를 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요 시점에서 본인이 내가 이 계약 사후 동의해 줄게. 그래서 요 계약 내가 효과 내가 가지고 갈게. 그래서 사후 동의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계약이 본인한테 대해서 유효가 되는 시점은 여기서부터 유효가 된다라는 겁니까? 처음부터 유효가 된다. 1번입니까? 2번입니까? 계약 시에 소급해가지고 효력이 있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무권대리 행위 추인은 효과가 소급효가 있습니다. 그거 하나 기억을 해 놓으십시오. 그리고 소급효 있다라는. 자, 지금부터 133조 한번 봅니다. 추인의 효력에 의해서 추인은 다른 의사표시가 없는 때에는 계약 시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생긴다라는 거 소급 동그라미 하나 해 놓으십시오. 자, 그거 됐고요. 그리고 그 다음 자, 일부 추인이나 변경을 가해서 추인할 수가 있겠느냐라는 겁니다. 그리고 일부 추인이나 변경을 가한 추인, 즉 본인이 이렇게 하는 겁니다. 좋다. 내가 사후 동의할게. 대신 나는 요만큼만 사후 동의할게. 아니면 나는 요렇게 바꿔주면 사후 동의해줄게. 이게 가능하냐라는 겁니다. 물론 상대방이 오케이 그래야도 해라 해서 상대방이 동의를 해주면 그건 가능한데요.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는 한 그렇게 일부 추인이나 변경을 가한 추인, 그거는 무효입니다. 자, 그래서 자, 추인은 전부에 대해서 추인을 하든지, 그게 싫으면 뭐 하라는 겁니까? 아유, 그래 그 효과 받기 싫으면 뭡니까? 추인 거절해라. 그럼 니한테 책임 안 묻잖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부에 대해서 추인을 하든지 아니면 추인 거절하든지 이렇게 딱 부러지게 이거 아니면 이거 해야지, 이거는 안 될까 해가지고 일부 추인, 변경을 가한 추인, 이거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됐죠? 물론 상대방이 동의해주면 그것도 가능한데 동의가 없다라고 하면 일부 추인, 변경한 추인은 안 됩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요겁니다. 방식입니다. 예, 추인의 방식인데 우리 앞으로 방법, 방식 이런 말이 자주 나올 텐데요. 자, 방법, 방식은 구태여 외울 필요 없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우리 지금 보고 계시는 게 법률행위라고 하는 건데요. 나중에 이제 문제 푼다든지 이렇게 하면 법률행위 자유의 원칙이라는 말을 자주 할 겁니다. 그러니까 법률행위의 자유의 원칙, 그 말은 결국 뭡니까? 계약 자유의 원칙이라는 말하고 같은 말입니다. 자, 그럼 그 말은 계약은, 자, 계약 당사자는 그 계약을 내용을 어떻게 하든지 그거는 법이 정한 테두리 범위만 벗어나지 않는다라고 하면 계약은 뭡니까? 자유롭게 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됐죠? 그 내용을 어떻게 만들든지. 그리고 계약의 방식도 계약을 하려고 하면 반드시 자, 계약서를 작성해 가지고 서면으로 계약을 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구두 계약은 계약 아닙니까? 구두 계약? 그것도 가능하죠. 여러분들 편의점 가가지고 캔맥주 한 병 살 때 계약서 들고 안 가지 않습니까? 가가지고 캔맥주 한 병 주세요. 그 말 하기도 귀찮으면 뭡니까? 시일 가가지고 한 맥주 하나 갖고 그냥 계산에 턱 올려놓지 않습니까? 그럼 삑 해가지고 카드 떡 집어넣으면 뭡니까? 얼마 결제돼 나가지 않습니까? 그것도 다 계약입니다. 말 한마디도 안 하고 계약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게 바로 계약 자유의 원칙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계약은 뭐 내용을 어떻게 하든지 방식을 어떻게 하든지 그거는 법이 정한 테두리만 벗어나지 않는다라고 하면 그거는 다 허용을 해준다. 그 의미인데요. 그러면 자, 요 지금 추인의 방식은 어떻게, 추인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요것도 방식에는 제한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요 방법, 방식이 나오면 제가 요렇게 이거
요런 표현을 할 겁니다. 불요식 혹은 불요식이다라는 불요식 행위다라고 요렇게 표현할 겁니다. 요식 정해진 방식이 있는 것들입니다. 불요식 요거는 뭡니까? 정해진 방식이 없다. 자유롭게 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방법 방식이 나오면 전부 불요식입니다. 그러면 자 갑은 을한테 추인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제한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 갑은 병한테 가가지고 추인 이렇게 해도 좋고요. 아니면 갑은 병한테 가가지고 뭡니까? 아유 조금만 좀 기다려주세요. 내 처리해 드릴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이런 것들도 추인을 한 거로 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혹은 자 계약을 했는데 갑이라는 애가 병이 계약금을 주는 겁니다. 병이 계약하면서 요 집에 대한 계약금을 주더라는 겁니다. 근데 보통 추인을 거절할 것 같으면 그 계약금 보통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안 받죠. 안 받고 뭡니까? 내가 을하고 계약했는데 그러면 갑은 뭡니까? 나 을 몰라요 해서 문 쾅 닫을 거다라는 겁니다. 그게 일반적인 모습인데 갑이라는 애가 병을 불러 들여갖고 뭡니까? 아이고 오세요. 추운데 차나 한잔 하고 가세요. 해서 자 커피 마시면서 야가 계약금 해가지고 현찰을 한 몇 천만 원 꺼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갑이 뭡니까? 다 세더니 아이고 맞네요. 고맙습니다. 이런 얘기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야는 추인하겠다라는 겁니까? 추인을 안 하겠다라는 겁니까? 그렇죠. 추인을 하겠다는 의사를 볼 수 있죠. 추인도 안 할 인간이 나무 돈 왜 아이고 이거 맞네요 해가지고 고맙습니다. 그 소리를 왜 합니까? 그러고 나니 받고 나니 자 집에 갈 때 그거 다시 줄 겁니까? 그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도 전부 다 이거 묵시적으로 추인한 거로 볼 수가 있구나라는 겁니다. 그 말이 결국 추인의 방식에는 제한이 없다. 명시적, 묵시적, 서면, 구두 다 좋습니다. 근데 그거를 간단하게 뭐라고 표현한다라는 겁니까? 불요식 행위다. 혹은 불요식이다. 라고 요래 부릅니다. 그래서 앞으로 불요식이라는 말이 나오면 방법에 제한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냥 잘하면 됩니다. 알아먹게. 됐죠? 예, 그리고 거기까지입니다. 그래서 요 정도 한번 보십시오. 요 정도 보시고 자, 두 번째입니다. 그래서 제가 드린 말씀은 이제 84페이지에 있는데 그거 한번 읽어보시든지 아니면 프린트물 보시든지 그리고 요 내용 주인은 요렇게 4개 주인은 누구를 상대로 해야 되는가 주인을 하면 언제부터 유효가 되는가 일부 추인이나 변경한 추인이 되는가 추인의 방식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라는 거 요까지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요번에는 추인 거절을 한번 봅니다. 추인 거절도 추인 거절의 상대방은 제한이 없다라는 게 이거는 똑같습니다. 추인의 상대방, 추인 거절의 상대방 제한이 없다는 132조에 나오는 조문입니다. 그래서 그래 보시면 되고 자 이제 요겁니다. 무권 대리인이 본인을 상속한 경우에 추인 거절할 수가 있겠는가? 즉 추인 거절과 관련돼서는 딱 2개인데 주로 추인 거절과 관련돼서 나오는 게 무권 대리인이 본인을 상속한 경우에 추인 거절하는 게 허용이 되느냐라는 겁니다. 요거는 요 말입니다. 자 지금 을이라는 애가 갑의 자녀입니다. 근데 아빠 갑이 출근을 한 사이에 을이라는 애가 뭔 짓을 했냐라고 하면 아빠 명의의 자 위임장 이거를 지가 위조를 한 겁니다. 프린터로 위조를 하고 그리고 아빠 인감도장도 훔치고 그리고 등기관련서를 다 훔쳐가지고 병하고 요 아파트에 대한 계약을 체결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갑이 그 계약금 받아갖고 날라버렸어. 친구하고 도망가 버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병이라는 애가 자 을이 분명히 내가 갑의 대리인 을인데 해가지고 자 갑이 이 집 판다고 해요. 그래서 나랑 계약합시다 해가지고 계약하고 계약금 줬는데 병이 아무리 생각해도 찝찝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갑한테 전화를 거는 겁니다. 당신 대리라고 칭하는 을하고 내가 계약을 했는데 자 대리권 준 거 맞습니까? 라고 물으니까 자 갑이라는 애가 뭡니까? 걔 내 대리인 아닌데 그래 나도 회사 갔다 오니까 야가 집 나갔다 이래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상대방은 뭐라 그랬습니까? 그러면 이거 무권대리 같은데 당신 어떻게 하겠습니까? 추인하겠습니까? 추인 거절하겠습니다. 해서 얘가 최고를 한 겁니다. 독촉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갑이 뭡니까? 오케이, 내 추인할게. 그리고 내 추인 거절할게. 그래서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죠. 예? 그게 가능한데, 근데 갑이라는 애가 지금 어떤 상황이었냐라고 하면 열을 받은 겁니다. 이놈 인간이 자 이제 나가면서 집에 있는 집 밥 먹은 거 설거지도 안 해놓고 나갔다라는 겁니다. 설거지도 안 해놓고 자 자기 하여튼 등기서류 훔쳐갖고 나갔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계약금 받아갖고 이제 통화도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야가 책을 합니다. 추인하랍니까? 추인 거절하랍니까? 물으니까 야가 열받아가지고
아 짜증나 해가지고 예, 심장마비로 죽었습니다. 아무 소리 못하고. 자 이렇게 돼버렸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야는 이 권리를 행사 못하고 죽었으니까 이 권리가 누구한테 넘어왔다라는 겁니까? 얘한테 다 상속이 된 겁니다. 그때서야 이제 이 인간이 한다는 소리가 나는 본인이 죽었으니까 본인을 내가 상속했다. 그래서 본인이 가지는 추인 거절권 이거 이제 내 권리가 됐으니까 나는 추인 거절할래. 그러니까 나는 당신한테 이전 등기 못해줘. 그래서 얘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이 사람입니까? 사람 아닙니까? 이거 인간 아닙니다. 그래서 자 뭐 하긴 야 말이 틀린 건 아닙니다. 그래 내가 무권 대리인이지만 본인이 죽은 바람에 본인이 가지는 추인 거절권 내한테 넘어왔다. 그 권리 내가 행사할 수 있다. 그래서 난 추인 거절한다. 내 권리니까 거절한다. 그러니까 앞으로 내한테 이전 등기 해달라 하지 마라. 전화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 법적으로는 뭐 크게 야 권리니까 문제 없는 것 같다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 상식적으로 생각해 봐도 뭡니까? 이거 야 정말 이놈 인간 이런 상황 아닙니까? 그래서 이 인간 정말 싸가지 없네 그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 상식적으로 생각해 봐도 법을 떠나갖고 상식적으로 생각해 봐도 이건 말 안 맞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 무권 대리인이 본인을 상속한 경우에 추인 거절하는 거 이거는 허용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싸가지가 없으니까. 그래서 싸가지 없다라는 표현을 자 우리 순화를 해서 표현하면 요래 표현합니다. 신의칙이 위반된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혹은 신의성실의 원칙이 위반된다. 그러니까 신의성실의 원칙이 결국은 상식이 위반되는 짓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예, 그 정도 한번 보십시오. 자, 그러면 본인이 가지는 권리 쭉 다 봤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상대방이 가지는 권리 한번 볼게요. 상대방은 이렇게 두 개 권리를 가집니다. 최고권이니 철회권이니 하는 건데, 자, 우리 자, 상대방이 가지는 권리, 자, 최고권, 철회권, 요거는 이렇게 두 개를 131조하고 134조하고 요거를 비교하시면서 한번 볼게요. 자, 지금부터 조문 한번 봅니다. 자, 교재 86페이지 보시면 제일 위에 131조 상대방의 최고권 그리고 134조 상대방의 철회권에서 요래 나옵니다. 자, 요 내용인데 자, 요거는 우리 자, 보시기 전에 요거 한번 보죠. 상대방의 최고권에서 나오는데 최고라고 하는 게 결국 독촉권입니다. 너 어떻게 할래? 빨리 답 줘. 이게 바로 최고라는 겁니다. 그럼 보니까 대리권이 없는 자가 대리권이 없으니까 야가 뭡니까? 무권대리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대리권이 없는 자가 타인의 대리로서 계약을 한 경우 즉 무권대리인이 계약을 한 경우에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해서 누구한테입니까? 본인한테. 무권대리인이 아닙니다. 본인에게 추인 여부, 사후 동의 여부의 확답을 최고할 수 있다라고 요래되어 있죠. 자, 그리고 본인이 그 기간 내에 확답을 바라지 않을 때는 추인을 거절한 거로 본다라고 요래되어 있습니다. 자, 요건데, 자, 여러분들 요 조문 찾으셨죠? 131조. 요 조문에다가 요랬습니다. 자, 추인 여부의 확답을 최고할 수 있다라는 요 뒤에 여기다가 요 뒤에다가 요렇게 선악불문에서 요래 하나 쓰시고 선악불문에서 요래 하나 쓰시고 그리고 자 본인에게 그 추인 여부의 확답을 최고할 수 있다라고 할 때요 본인 요거 동그라미 요래 하나 해 놓으십시오. 이렇게 본인 그거 동그라미 하나 하시고 예 그리고 최고할 수 있다라는 거 뒤에다가 선악불문해서 요래 하나 써 놓으시라는 겁니다. 자 요래 해 놓고 자, 134조 철회권입니다. 요것도 요렇게 하면 대리권이 없는 자가 한 계약은 주인이 있을 때까지 상대방은 본인이나
그 대리인, 즉 무권 대리인한테 대해서 이를 철회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죠. 그러나 계약 당시에 상대방이 대리권 없음을 안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요거는 요 뒤에다가 요래 하나 써놓습니다. 선의의 철회권에서 요래 하나 써놓습니다. 자, 여기까지 됐습니다. 요래 해놓고 자, 이제 최고, 철회해서 최고. 이거는 아까 누구한테 대해서 최고를 했습니까? 요거는 본인한테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권대리인한테는 최고를 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다만 요 최고는 상대방이 선악불문하고 인정이 되는 겁니다. 반면 철회라고 하는 거 요거는 그거 보니까 아까 밑 동그라미 친 거 보니까 본인도 좋고 그 대리인, 즉 무권 대리인도 좋고 다 할 수 있다. 야들한테 다 할 수가 있다라는 것. 대신 철회권은 반드시 뭡니까? 야는 안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선인 경우에 행사할 수가 있는 겁니다. 됐죠? 그리고 이렇게 정리하시고, 그리고 자, 얘가 상당 기간을 정해서 본인한테, 즉 여한테는 최고를 못하고 얘한테 최고를 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정해진 기간 내에 본인이 추인을 할 수도 있고 추인 거절할 수가 있는데 야가 아무 답을 안 줬다라는 겁니다. 이런 경우에는 추인한 거로 간주하는 겁니까? 추인을 거절한 거로 간주해버리겠다라는 겁니까? 추인을 거절한 거로 본다. 이거를 간주한다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요까지입니다. 그래서 131조, 134조가 요까지. 자, 요렇게 해서 좁은 의미의 무권대리까지 쭉 살펴보셨습니다. 그리고 시험은 요 좁은 의미의 무권대리, 하나가 남았네. 135조가 남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요까지 보셨고, 이제 본인은 이런 권리 행사하고, 상대방은 이런 권리 행사해가지고, 이거 어떻게 할래? 니 책임질래 말래? 뭐 이렇게 막 물어봤다라는 거. 근데 최종적으로 본인이 뭐 했다라는 겁니까? 아이고, 난 추인 안 합니다. 앞으로 저한테 전화 가지 마세요. 해서 이렇게 딱 잘라버렸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상대방은 최종적으로 누구한테 가서 책임을 물어야 된다라는 겁니까? 야한테 가서. 이게 바로 무권대리인의 상대방에 대한 책임에서 지금 135조에 나오고 있는 책임입니다. 그리고 이 무권대리인의 상대방에 대한 책임, 이거는 무과실 책임입니다. 즉 무권대리인한테 난 대리권이 있는 줄 알았는데 아이고 없네, 아이고 난 몰랐다, 이런 경우에 내한테 잘못 없다 이렇게 얘기하더라도 무권대리인의 책임이 면제되는 건 아닙니다. 무조건 본인이 책임 안 지면 무권대리인은 무조건 뭡니까? 책임져라. 네가 최종적으로는 책임져야 되겠다. 그게 바로 무권대리인의 상대방에 대한 책임입니다. 근데 보십시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상대방한테 대해서 손해배상이라든지 이런 책임을 지는 거는 내한테 잘못이 있는 경우에 책임을 지는 겁니까? 내한테 잘못이 있든지 없든지 무조건 책임지는 겁니까? 있든지 없든지 무조건 책임. 뭐 군대입니까 여가? 무조건 책임. 무조건 일단 받고 시작해. 대가리 박아 뭐 그겁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 한번 보십시오. 내한테 잘못이 없더라도 책임을 져야 된다라고 하면 얼마나 무서운 상황이 벌어지는지 지금부터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요 말 해놓고 제가 여기서 펄짝 뛰내렸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깜짝 놀라는 거 아닙니까? 근데 제가 다 부서져가지고 쩔뚝거리면서 올라옵니다. 올라가지고 왜 보고만 있었어요? 다 부서졌는데 해가지고 이제 치료비 주셔야지. 이런 소리 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 아이고 그래 안타깝네 해가지고 제가 그래 치료비 다 물어드릴게요. 치료비 물어줄 겁니까? 왜 안 물어줍니까? 여러분들 보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제가 다친 데 대해서 여러분들이 뭐 잘못이 있다든지 일부러 밀었다든지 혹은 부추겼다든지 이런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여러분들이 무조건 책임져야 된다는 그게 바로 무과실 책임입니다. 당신한테는 잘못이 있든지 없든지 간에 무조건 요 현장에 있었으니까 당신 무조건 책임져라. 그게 무과실 책임입니다. 됐죠? 그리고 왜 우리 교통사고 나면 항상 막 방송에 나는 교통사고 뭐 나면 항상 그 운전자는 뭡니까? 급발진이다.
급발진이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거는 자 내가 그거를 일부러 혹은 실수로 과실로 그러니까 지금 뭐 엑셀을 밟았다라는 겁니까? 아니면 내 의정 나는 잘못도 없는데 차가 갑자기 꼬마 자동차 붕붕이 돼서 막 지 혼자 급발진해가지고 아 찡긋고 난리 났다 그겁니까? 급발진이다라는 건 뭡니까? 난 잘못 없다. 그러니까 내한테 책임 물을 생각하지 마라. 그거 아닙니까? 됐죠? 그런데도 안 되겠다. 네가 다 책임져라. 그게 바로 무과실 책임입니다. 예, 엄청나게 무과실 책임 무겁습니다. 근데 야가 뭐라는 겁니까? 무과실 책임입니다. 그래서 야는 나는 내한테 진짜 지금 실수로 난 내가 있는 줄 알았는데 없네. 근데 이거 나는 그 내 잘못 아니다. 이렇더라도 이 사람은 무권대리는 책임이 면제됩니까? 그래도 책임져야 됩니까? 그래도 책임져야 된다. 예, 그래서 그게 무과실 책임이다라는 거 그거 하나 기억을 하시고요. 자, 그리고 또 하나. 자, 그럼 도대체 무권대리는 상대방한테 대해서 어떤 책임을 지느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계약을 이행해 주든지 혹은 손해배상을 해 주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해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는 선택은 누가 하는 거죠? 상대방이 자 이거 해주라 선택하느냐 아니면 무권대리는 내가 이거 해줄게 선택하느냐라는 겁니다. 자 선택권자. 자 요게 중요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135조 1항으로 갑니다. 자 86페이지 중간쯤에 자 무권대리인의 상대방에 대한 책임에서 135조가 나옵니다. 자 1항입니다. 다른 자의 대리인으로서 계약을 맺은 자가 그 대리권을 증명하지 못하고 대리권 증명이 안 된다라는 건 유권이란 말입니까? 무권이란 말입니까? 무권 대리고 그리고 본인이 추인을 받지도 못했다라는 겁니다. 즉 본인이 추인 거절해버렸다라는 겁니다. 그럼 본인한테 가서 책임을 못 묻습니다. 추인 거절했다라고 하면 그는 땡땡의 선택에 따라서 계약을 이행할 책임 또는 손해배상을 할 책임이 있다라고 되어 있죠. 누가 선택한다라는 겁니까? 상대방 병이 선택합니다. 됐죠? 그리고 상대방의 선택을 따라서 할 때 상대방의 선택 그거 밑줄 하나 쳐놓으십시오. 자 그러면 좁은 의미의 무권대리 이거는 예 지금 뭐 판례도 거의 없고 그냥 좁은 계속 읽으면서 나오는 내용 그냥 정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요 내용인데 요거 짧게 반복하시고 대리는 마무리합니다. 자 대리권이 없이 대리행위가 일어나는 경우를 무권대리라고 요래 부릅니다. 그럼 무권대리의 경우에는 만약 표현대리라고 하는 게 성립되면 본인은 대리권 안 줬더라도 여기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만약 표현대리가 아니다라고 하면 이제 본인은 여기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책임질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본인은 추인 사후 동의를 통해서 효과를 받을 수도 있고요. 추인 거절해서 효과를 거부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본인이 가지는 권리 두 개입니다. 자, 근데 추인권과 관련돼서 4개. 자, 추인은 누구한테 추인을 해야 되는가? 제한이 없다. 다만 상대방한테 직접 추인이나 추인 거절하지 않으면 걔한테 대항을 못할 뿐이다라는 거. 둘째. 추인의 효과입니다. 무권대리 행위의 추인의 효과는 추인한 때로부터 효력이 생기는 겁니까? 처음부터 계약시에 소급해서 효력이 생깁니까? 소급효. 됐죠? 그리고 세 번째, 일부 추인이나 변경을 가한 추인은 상대방이 동의를 해주지 않는 한 효력이 있느냐 없느냐라는 겁니다.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무효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결국 전부에 대해서 추인을 하든지 전부에 대해서 추인하기 싫으면 뭡니까? 그냥 추인 거절하든지 그렇게 깔끔하게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지 자, 우리 제3의 길이 있지 않을까 해서 뭐 일부 추인, 변경을 가한 추인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방식입니다. 방식, 방법이 나오면 요식입니까? 불요식입니까? 불요식. 제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어떻게든지 이 인간이 동의하는 거, 사후 동의하는 거 같네, 안 하는 거 같네, 그 판단만 할 수 있으면 된다라는 겁니다. 됐고. 두 번째, 추인 거절도 상대방 제한이 없습니다. 근데 추인 거절은 제일 중요한 게 무권대리인이 본인을 상속했다라는 겁니다. 이 경우에 추인 거절할 수가 있는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지가 일을 저질러놨는데 나중에 아이고 나는 추인 거절해서 이거 책임 못 지겠습니다 라고 하면 앞뒤 서로 모순된 행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인간도 아닙니다. 이거가. 그래서 이거는 신의칙에 위반되니까 허용되지 않는다라는 거 그거 됐고요. 그리고 상대방이 가진 최고권, 철회권 이건 비교하십시오. 최고는 반드시 본인에게 할 수가 있고 철회는 본인도 좋고 무권대리인도 좋고 대신 철회는 반드시 선의해야 됩니다. 반면 최고는 선악불문한다라는 거 됐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무권대리인은 상대방한테 대해서 책임을 지는데 이 책임이 무과실 책임입니다. 그럼 어떤 무과실 책임을 지는가? 즉 무조건 계약을 이행해 주든지 손해배상을 해 주든지 둘 중에 하나는 반드시 해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때 선택은 누가 한다라는 겁니까? 상대방의 선택을 따라서 무권대리인은 자 계약을 이행해 주든지 손해배상을 해 주든지 둘 중에 하나 해줘야 된다라는 됐습니까? 여기까지입니다. 자 별거 없습니다. 근데 이 내용이 이제 주로 우리 기출문제 보시게 되면 사례 문제로 나옵니다. 갑을 병원에서 어쩌고 저쩌고 이래 나온다라는 겁니다. 그거 조금 그래서 사례 문제로 나오니까 제가 이걸 일부러 사례로 이렇게 설명을 드린 겁니다. 됐죠? 자 여기까지입니다. 그래서 무권대리 됐고 자 이제 예, 시간이 조금 어중간한데 죄송한데 한 5분 정도만 짧게 좀 쉬고 갈까요? 쉬시고 이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무효 취소 그리고 오늘 내드린 물권법이라는 부분 그것도 조금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한 5분 정도만 좀 쉬고 가시죠.